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아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방송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눈여겨볼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먼저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가 숨가쁩니다. 예산안, 선거법과 같은 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또 민생 법안 처리도 있죠. 국회 본회의 오후 2시에 뭐 예정돼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하고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간에 지금 회동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전에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심재철 5선 의원이 선출이 됐죠.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이현종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굉장히 오늘 내일은 유동성이 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일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겠지만 뭐 일단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일단 뽑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여야의 협상은 오늘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국회의장이 상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사실 이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예결일 말고 4+1에서 일단 이제 논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다른 당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당일 통과시키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나 이런 걸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좀 제스처는 취해야 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것 같고 밤늦게라도 예. 일단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예산안 과 함께 일단 가능하다면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 완전하게 합의를 못 봤거든요. 4+1 그 안에서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조금의 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항상 국회가요. 항상 이 막판 몰려야 뭔가 일을 합니다. 그 전에 뭐 일을 마감이 돼야 일을 하듯이 좀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내일 마감 날이 돼서야 뭔가 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일단 네. 오늘은 아마 좀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가 안 열릴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일단 다 대기하다가 네. 아마 마지막에 내일 하자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협상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새 원내대표가 물론 기존의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어오던 어떤 그런 기조를 한꺼번에 뒤집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뽑혔으니까 어느 정도 또 새로운 그 논의를 할 그런 그 여지는 새롭게 열렸으니까요. 네. 예산안은 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니까요. 우선 예산안은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안 함으로써 국회 일정이 지금 다 마비되거나 아니면 밀리는 바람에 이제 그 합의나 협상을 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는 그런 변수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꼬인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네. 우선 예산안은 아마도 그 본회의 그 일정 중에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4+1 합의체에서 그 협상을 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런데 4+1 합의체가 왜 나오게 됐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이 좀 자세를 바꿔서 이 4+1 협의체가 뭐 불법이다 아니면 기재부 공무원들을 다 고발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일을 하겠다 하고 이제 뛰어들어서 함께 그 뭐 예산안 증액 감액 관련해서 정말 매의 눈으로 잘 살펴서 그 국민들 위한 그런 예산안 통과시켜 주시길 기대하고요. 네. 그 나머지 개혁 입법이나 민생 법안도 굉장히 급한 것이죠. 처리가 급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4+1 협의체도 250대 50 정도로 이제 큰 틀에는 협의를 했는데 그 강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견이 있을 때 자유한국당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이제 논의 가능한 그런 선거법안을 어서 빨리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협상을 하셔야겠죠. 네. 정부안이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는 그 여야 4+1 합의체 여기에서 예산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당선됐으니까 뭐 들어와서 예산안 뭐 합의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짧은 순간에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선거법 이런 것보다는 사실 예산안 문제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 봅니다. 예.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산안 문제 때문에 뭐 정부가 셧다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랬네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 예산안 문제, 즉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 특히 예결이라는 다른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소소이라는 사실은 이제 법에 있지 않는 그런 걸 운영하긴 했지만 결국 그러니까 예결이라는 법적인 제도 틀 안에서 예산 삭감과 증액과 이런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만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봐야 되고 특히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선진화법 이전에는 뭐 12월 31일 날 밤 12시가 넘어서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예산에 통과 안 될 경우에 준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급한 거는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준 예산 제도가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국회가 자기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예산안에 대한 견제예요. 사실은 행정부에 대한 그걸 견제를 하는데 이 올해 예산안이 작년보다 10%나 더 인상이 됐고 예. 500조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 세부담도 커지고 또 이게 적자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게 좀 따져서 써야 되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뭐 이 500조를 못 넘게 하겠다고 해놓고 예결을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다 증액을 해버렸어요. 이 예산안이니까 참 이중적인 게요. 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안 많이 갖고 가면 아무 딴 거에 관심이 없어요. 현수막 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그러다 이만큼 보니까 따, 뭐 결국 이런 거. 비판하는 예. 게 오히려 더 비판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저희들한테 부탁하기를 자기 예산에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좀 이렇게 비판해달라고 그래야 선거에 아, 그래요? 유리하다고 저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우리 지역 예산 따왔다고 예. 뭐 그런 지경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예산안의 딜레마가 야당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회의에 들어가 보면 안 깎습니다. 네. 자기 예산 지역 예산안 좀 높여주면 그냥 통과해요. 자, 그런 것이 우리 예산안의 가장 근본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안이 일단 4+1이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있지도 않은 단체가 일단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그 국회법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간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정의당과 지금 뭐 대한신당이나 나머지 당은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 교섭단이 아닌 정당들이 일단 들어가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게 일단 좀 국회법에 어긋난 것이고 예. 이 많은 예산을 비합법적인 즉 예결위가 아닌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국회사에 좀 두고두고 남을 저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일단 네. 여야가 예결이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좀 늦게 되더라도 어차피 늦었습니다. 뭐 예결이 12월 2일 날 예산 통과돼야 되는데 어차피 네. 늦었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라도 정말 최후의 얼마라도 예산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20대 국회 정기국회 임기 기한이 내일로 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야가 그간 물밑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왔고 그리고 그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근데 그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저는 꼼꼼하게 조금 더 보는 쪽으로 좀 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그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서 반대해 오고 일을 하지 않고 뭐 원외로 돌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만 전 물밑에서는 그 예결위원들이 각각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좀 하고 있었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늦게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고 해도 그 본인들이 기존에 이렇게 심사를 해왔던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개혁 입법보다는 예산안이 피부에 더 와닿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뭐 성장률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적극 재정을 펴야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그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꼼꼼하게 심사를 해 주시길 정말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분 뵐 때만 해도 이 뉴스를 오늘 다룰까라는 생각은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나경원 대표가 일단 이 황교안 대표의 결단에 따라서 일단 연임을 못하게 된 게 예. 저는 두 사람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좀 내재됐다. 특히 아마 황교안 대표 단식 중에 나경원 대표가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들하고 네. 뭐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촉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그 경선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번에 그 당직 인선을 하는 걸 보면 네. 대부분 초선 재선 중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단 단식 이후에 당을 좀 자기 중심으로 뭐 바꾸겠다. 뭐 이 친황 체제다. 네. 뭐 황제 독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당을 어쩌면 좀 초재선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막판에 김선동 의원이 저는 이 원내대표를 나온다고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이 뭔가 좀 이 원내대표도 재선을 좀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김선동 의원이 재선 의원이죠. 왜냐하면 예. 재선의 원내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서 본다면 뭔가 황교안 대표의 힘이 실렸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네. 즉 원내대표도 재선으로 해서 당을 완전히 하겠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 5선에 일단 심재철 의원이 됐거든요. 네. 저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당연히 중진들의 불안감도 저는 좀 포함이 됐을 거다.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서서. 그럼 황 체제에 대한 반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다선들이 예. 잘못하다가는 이 공천에 완전히 물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 두려움이 컸다. 예. 그러면서 본다면 5+3 즉 5선의 심재철 3선의 김재원 친박과 비박의 조합 뭐 이런 걸 선택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걸 비춰보면 원래 황 대표가 구상했던 구도는 이 원내대표도 좀 재선을 만들어서 당을 완전히 젊게 만들고 좀 다선들은 물갈이하는 네. 이런 구상을 했는데 일단은 좀 강성의 심재철 후보 아마 심재철 후보가 이제 그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지금 대여 강경 투쟁을 표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파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 본다면 아마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좌우했지 않는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당선을 어떻게 볼까요? 심재철 의원이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대여 투쟁 선봉에 앞장섰던 그런 의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면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협상이나 아니면 논의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 그리고 또 협조를 할 측면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선은 그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왔으니 가장 뭔가 뭐 전략이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측은 여당은 맞는데 여당 못지않게 좀 지금 머리가 아픈 분은 저는 황 대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를 연장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는 일처리가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 중에 뭔가 공과 과도 있었지만 이렇게 떠밀려서 황교안 대표로부터 떠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모양새를 황교안 대표가 만들어줌으로써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동안 있었던 어떤 과 그런 게 많이 묻히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정무적인 기술을 매끄럽게 발휘할 수 없을 때는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이건 둘 다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기술을 매끄럽게 발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난 그런 거지 않았습니까? 의총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임기 연장 여부는 그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법률 해석을 하는 곳이 아닌 조직국에서 뭐 법적인 해석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큰 실점을 한 것은 그리고 이미지를 많이 이제 그 타격을 받은 것은 황교안 대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련한 것 같아요. 본인이 5선이기도 하지만 비박이고 비주류고 그런데 이제 정책위 의장을 친박인 그런 김재원 의원을 함께 러닝메이트로 함으로써 그 중진 의원들이든 아니면 초재선 의원들이든 비박이든 친박이든 뭔가 좀 본인들에게 하나쯤은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면서 표를 마음껏 그냥 좀 마음 놓고 표를 좀 던져봐라 우리에게 좀 이런 메시지를 준 걸로 보면은 굉장히 노련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여 협상에 있어서도 이런 조금 노련한 그리고 정말로 그 국가를 위하는 그래서 좀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글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이제 심재철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이번 20대 정기국회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틀도 이제 채 안 남았네요. 그럼 선거법 또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을 내일까지 처리를 할지 아니면 뭐 필리버스터는 할지 임시국회로 넘길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심재철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의 리더였습니다. 네.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장을 했었고 서울역 회군 사건을 이제 주도를 했었죠. 예. 그리고 MBC 기자로 일하면서 또 MBC 방송 파업을 주도했었고 그때 사실은 이제 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87년도에 운동권을 대표하는 전대회 부회장 출신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보면 80년대 운동권 리더와 87년도 운동권 리더가 맞붙는 양상 이런 게 이제 이번 연출되게 되는데 과연 이제 누가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의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뭐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강경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것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강경투쟁으로 갔을 때 어떤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러면 여당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있는 것들로 통과돼 버리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통과시킬 그렇죠. 수도 있는 상황이 그 올 수도 명분을 줄 있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5선이기 때문에 뭔가 노련한 협상력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요. 저는 거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의 본질은 비례대표를 많이 뽑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비례대표 중심의 어떤 이 지금 그래서 225대 75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비례대표가 줄어들더니 이제 50석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안은 그중에 또 25석만 연동형을 하고 25석은 현재대로 뽑자라는 쪽이 되어 갔어요. 네. 그리고 또 호남 의원들을 지역구 없애는 거 줄여달라니까 또 호남 지역구는 또 그냥 현재 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여러 가지가 엎쳐지면서 이게 본질적인 그럼 뭐냐 이게 이 제도가 도대체 그런 누더기가 저는 되어버렸다고 봐요. 네. 그러면 정말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처음에 본질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본뜻과도 지금 멀어졌고 지금 이 제도로 하면 이번 그 선거보다 이 뭐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충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보면 새로운 게 없고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그 난리를 펴놓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끝에 지금 상황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 지금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이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선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정의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얻고 네. 뭐 큰 여야의 변화는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이제 지금 비판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게 어차피 뭐 선거법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타협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야당 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 공수처 문제도 우리 국가사법체계의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명분과 이런 실리를 과연 얼마나 지켜낼 거냐. 이제 그 어깨가 이제 심재철 의원한테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네. 우리 예정국 해보면 다 12월 말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여유를 갖고 호흡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럼 그 말씀은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뭐 어차피 이게 된 게 사실 하나는 제도를 바꾸면요. 예. 저는 사실 선진화법 할 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진화법이 되면 국회가 오히려 선진화가 된 게 아니라 정말 식물국회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막 몰려갖고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 나오고 있는 후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 이런 것도 지금 막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그런 면은 저는 정치권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선거 제도를 개혁을 해서 선거 제도를 바꿔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이제 더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이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왔던 그 소선거구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적인 그런 국민들의 여론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 걸음에 큰 보폭을 확 띄어서 그렇게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넓게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250대 50 그리고 50 내에서 25석에
관해서만 이제 연동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합의가 된 사안은 아니고요. 네. 큰 틀에서 이제 250대 50으로 간다. 그렇다면 이 50 안에서 이제 비례대표 안에서 연동형을 얼마나 어플라이 할 것인가는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논의 중에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또 그 논의할 만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이 얘기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요. 이 뭐 민생 법안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견 없이 그 비쟁점 법안 대해서는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199개 안건 중에 198개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거 좀 걷어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비쟁점 법안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는 뭐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권리니까 충분히 하셔도 되죠.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서를 좀 지혜롭게 조율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국회가 지금까지는 20대 국회가 지금까지 정말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도 받고 굉장히 일도 안 하고 원외로 돌고 그런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에는 좀 마음을 모았구나.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좀 삶을 바꿀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남은 몇 주 동안은 좀 제발 여든 야든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와 함께 시사구말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 듣고 와서 다른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오선의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심 의원은 앞으로도 겸허하게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오늘 당장 예산안 추진하려는 것을 스톱해라. 4+1 협의는 안 된다.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신속 처리한 건 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2차례 반려한 가운데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니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국외 미세먼지가 계속 날아오면서 먼지 농도가 지금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로 전국적으로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내일은 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광주, 대구 11도, 제주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차내 공기순환 모드를 내기순환 모드로 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한남대교로 조금 못 간 곳이고요. 3개 차로 바꿔하던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는 현재 4차로에 하고 있는데요. 영동대교에서 한남대교 쪽 가는데 1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5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있어서 밀리고 있고요. 반대 하남 방향 소통 상황은 전체적으로 원활합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 작업과 사고가 있는 평택터널 부근 지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는 2차로에서 진행 중이고요. 시설물 설치 작업은 3차로 맞고 하고 있는데요. 평택 고덕나들목 가기 전부터 송탄 쪽으로 7km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막힙니다. 중원터널 부근 2,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감곡을 지나 충주 분기점 쪽으로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또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4196번 쓰시는 분께서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선거법 개정에 찬성을 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례대표도 늘려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의 세비는 최저임금의 몇 배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김정숙님은 선거법은 여당이 자신의 편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어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사실상 분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분당이 공식화된 겁니다.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줄여서 변혁이라고 부르는데 발기인 대회에서 드레스 코드를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청바지와 밝은 티로 정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변혁 비당권파 발기인 대회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강선우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창당을 하면서 이제 젊은 청년 그런 기치를 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치에 맞게 뭐 청바지도 있고 밝은 색깔 그런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이제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청바지가 젊음 청년 상징한 지는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뭔가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보여주기에는 그들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어떤 뭐 가치나 아니면은 뭐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 조금 불확실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 비당권파 모임인 그 변화 혁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순서가 아까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온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당에서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당을 하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건 또 되지 않고 또 당은 또 당대로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처음에 본인들이 뭔가 비상행동 이런 모임을 만들 때는 이게 보수 통합과 함께 가는 그런 어떤 뭐 비전이나 그런 게 조금 보이긴 했었는데, 또 그 중앙당 그 창당 대회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또 보수 통합은 또 약간 좀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뭐 행동을 보여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변혁이라고 우리가 이른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신당에 대해서는 이현종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번에 뭐 황교안 대표도 뭐 스티브 잡스 비슷한 뭐 청바지 입으셨던데 옷만 바꿔 입으면 스티브 잡스 같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정치권에서 상당히 좋아하네요. 네. 뭐 이제 옷만 바꿔 입는다고 뭐 잡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프랑스 사례를 보면요. 프랑스에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할 때 기존 사회당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이제 마크롱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해서 정말 의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거의 뭐 성공적으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세계가 보면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의 새로운 변화,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과 그다음에 젊은 층에 대한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고 과연 그럼 중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이제 변혁이 보면 이제 지향하는 바들이 젊은 정당 또 중도적인 정당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물론 프랑스와 우리는 또 상황이 많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독만으로 할 경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소리 없이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옛날에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했던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많은 의석을 얻은 것처럼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저는 뭐 두 가지 양단의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근데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결국은 와 싸우는 분열된 야당 이 구도로 갔을 때는 우리가 예전 어떤 선거 기법을 보면 사실은 뭐 이 야당의 패배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 이제 지금 여당이 분열되지 않는 상황, 여당이 혼자인 상황에서는 야당도 뭉쳐야 일단은 선거에 승리해왔다는 우리의 어떤 전통을 보면 아마 이제 이 지금 변혁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즉 자유한국당을 뭔가 좀 혁신적인 방향으로 조금 중도 우파적인 방향으로 견인해낼 것인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그냥 저쪽
우리공화당처럼 저렇게 저쪽으로 갈 것인가. 이 양당 간의 결정을 사실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표거든요. 예. 그럼 황 대표와 결국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 간의 어떤 이런 정책 이합 집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라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세가 아직까지 많이 형성돼 있지 않고 더군다나 안철수계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 예. 뭐 이런 것들로 비춰보면 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당을 분리하게 되면 일단 원내대표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오신환 원내대표가 만약에 예. 이제 이렇게 당을 물론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은 원내대표 자격이 상실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원내에서의 어떤 영향은 또 줄어들 것이고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당의 영향을 줄어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게 좋은 전망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와 시사구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는 내일 열기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들어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시사구말리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명 수사다, 뭐 감찰 무마 사건이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지금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강선우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한 네. 가지는 이제 유재수 전 경제부 시장에 관해서 감찰 무마 사건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서 이제 혹시 뭐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민정수석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언제 민정수석실이냐? 그렇다면 조국 수석이 있었을 때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물론 저는 만약에 그 뭐 비리가 있었고 비위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의혹이 정말로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어떤 그 뭐 처벌이나 이런 건 당연히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두 사건 모두 저는 진실이 정말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 두 가지 수사를 그냥 객관적인 그런 수사가 아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제 조국 수석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들이 결국은 이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 비위에서 점점 번져나가서 이게 별건 수사로 해서 시작된 수사들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의심이나 의혹을 검찰은 불식을 시켜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느냐? 정말로 이제 본인들이 지금 이게 정말 좀 무리한 수사다, 과도한 수사다 그렇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거 이제 증명해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증거와 사실로 그 본인들이 의혹을 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그 굉장히 많은 참고인 진술도 받고 수사를 벌였던 것이 이제 그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 검찰이 그런 걸 입증할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동시에, 그리고 그 의도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이현종 위원께서는요? 지난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 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권력형 어떤 비리 문제거든요. 굉장히 그 지난 사건보다 조국 사태보다 저는 더 엄중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저는 검찰이 한 수사를 뭐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를 보면 일단 지금 뭐 검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확인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즉,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선거 과정에서 외국의 세력을 들어오게 했다. 뭐 이런 이 문제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울산시장 선거에 과연 민정수석실이 왜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 영향 미칠 수 있는 일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과 함께 그다음에 감찰 무마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감찰 무마 사건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몇몇 핵심 청와대 인사들이 인사 문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단 검찰 수사는 상당히 좀 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려스러운 게 보면 결국 이제 지금 한편에서는 이 그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자꾸 이렇게 해명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 날 바로 이게 이제 이 부정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제 그게 보면 결국 청와대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이 상황을 좀 더 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계속 이제 어떤 합리화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실수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새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칫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줄인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이어져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 사건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 2시로 예정했다가 뭐 4시로 연기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본회의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에 이같이 밝혔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